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2025년 신년 특집 건강을 위협하는 일일 질환 시리즈. 마지막 시간은 비만. 다이어트는 새해 계획에 빠지지 않고 1위를 차지하는 우리 모두의 목표인데요. 점심 제대로 접수고 헬스 운동 2시간 하고 저녁은 모밀 드세요. 아버지 오퍼 만나요. 다이어트 하세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고지혈증, 암, 심근경색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해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라 불립니다. WHO는 1997년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했을 만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신년 특집 건강을 위협하는 일위 질환 마지막 시간으로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비만의 원인과 치료 땡땡땡땡에 달려 있다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의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공개 클리닉 웰은요, 신년 특집으로 1순위의 질환들을 모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새해 계획의 1순위죠. 바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성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병의 원인 비만, 오늘 건강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 저와 함께 하시죠. 가정학과 전문의 한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교수님, WHO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뭐 예뻐지기 위해서, 날씬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싶은데요. 이 비만이 질병이 되는 배경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꽤 오래된 전입니다. 1996년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비만은 만성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비만이 이제는 옛날처럼 다이어트, 미용의 목적이 아니라 수많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을 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우리 비만의 유병률이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10명 중에 성인 10명당 4명이 지금 비만이고요. 남성은 10명당 5명이 비만인 상태입니다. 어머. 반. 우리도 반. 그러니까. 여기서 반이 비만이에요. 와, 네, 미용은 둘째고요. 엄연히 건강을 위해서만이라도 꼭 치료해야 하는 질병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건강 패널 여러분들은 비만이랑은 거리가 조금 다 먼셔서 오늘 키워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네요. 거리가 멀잖아, 비만하고. 아버지 체립이 안 보입니다. 너무 두꺼우셔서 안 보였어. 네, 혹시 뭐, 느낌 오는 게 있으신가요? 비만의 원인과 치료 땡땡땡에 달려있다. 네 글자. 요 지금 비만하고는요, 우리 집안하고 참 많아. 고혈압도 항상 들어가지요. 뭐 고도 비만이라는 말도 있죠. 뭐 이런 거 많은데 비만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 눈만 뜨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야. 칼로리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과 치료. 식이, 이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 식이 습관. 그러니까 이게 좀 분류도 하고 네. 또 조리기도 하고 요런 거 먹고 이래라. 식이 습관. 이것이 달려있다. 정답. 아유, 숨을 잊으시겠네. 아유, 그렇게 답답해라. 식이 습관에 달려있다. 뭐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예. 제가 근데 그 대유협의 사무총장입니다. 대유협이 뭐죠? 예, 대한 유지어터 협회. 유지어트가 언제부터요? 아니 감량하고 나서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딱 습관이 되는 거 알겠더라고. 살이 찌는 습관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밤에 먹는 거야, 밤에. 맞아, 야식. 그래서 비만의 원인과 치료, 야식, 폭식에 달려있다. 이건 이제 생활 습관에 딱 빗대가지고 살 빼기 전에 딱 야식, 폭식. 이거 진짜 정답이에요. 네. 최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또 2025년을 맞아서 여느 때와 같이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제가 1:1
개인 맞춤 운동까지 신청을 했거든요. 비싼데? 그래서 헬스장을 정말 큰맘 먹고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다녀보니까 확실히 식습관만 개선을 했을 때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맞춤 운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만의 원인과 치료는 맞춤 운동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 근데 뭐 말은 뭐 식이 습관, 운동 너무 잘 알죠. 알죠, 잘 알죠, 알죠. 알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운동? 이거를 실천할 마음가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비만의 원인과 치료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진짜 날로 먹네. 2025년도가 장난이야. 말씀하시면 저 진지하거든요. 크리스마스 모자도 못 입고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마음먹기.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있나? 마음 먹기에 달렸다. 리세 양반아 실대 아, 그래. 마음만 먹으면 마음은 제로 칼로리라서 살이 찌지 않아.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와, 심하다 진짜. 와, 식은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떻게 교수님, 우리들 중에 키워드 혹시나 맞춘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제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자, 사실 네 분 다 정답입니다. 진짜요? 일단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정답은 따로 있구나. 그렇죠. 정답은 다 그렇더라고. 네. 사실 네 분 다 다이어트 또 비만을 탈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오늘의 정답은 조금 다릅니다. 비만과 원인과 치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겁니다. 바로 장 호르몬에 있다. 네? 방송을 해. 영어만 처음 내봤다 지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다들 진정해 보시고요. 제가 하나씩 차근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는 장 호르몬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이게 저도 처음 뭔가요? 예. 이 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식사하고 난 뒤에 장에서 분비되는 우리 대사를 조정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식욕을 억제하거나 또는 우리 몸에 있는 열량을 태우는 소비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나 또는 그 포도당이나 지질 대사,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조절하는데 이 장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장 호르몬. 장호르몬. 그러면 저도 지금 혈압약에 고지혈증약에 그다음에 저 간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위장약하고 네 개를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한 번씩 꼭 먹거든요. 네. 야, 장 호르몬. 요것도 약이 있겠네요. 궁금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계속 제가 장 호르몬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장 호르몬으로 만든 약이 있습니다. 좋아.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이 장 호르몬과 비만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차근차근 해서 꽃으로 여면 이거 다 나가네. 우리가 이게 장 호르몬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우리가 음식이나 포도당을 주사를 하게 되면 이 포도당을 낮추기 위해서, 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원래 분비가 됩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을 주사를 맞아서 혈당을 낮추지 않습니까? 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이 주사로 하면 훨씬 더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먹었더니 인슐린이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몸에 이걸 조정하는 것이 있다라고 발견한 것이 소장과 대장 일부에서 나오는 장 호르몬, 영어로 인크레틴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를 한 번씩 또 써야지 또. 연구한 거 갖고. 장 호르몬이라는 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GLP-1이라는 것과 GIP라는 호르몬이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식욕을 억제하고 그리고 당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을 해서 이것들을 요즘 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GLP-1이 문제는 수초 만에 없어져요. 이 좋은 기능이 오랫동안 유지되면 당도 떨어뜨리고 식사도 조절할 거잖아요. 딱 나오고 난 뒤 몇 초 만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발견해서 GLP-1 유사체 비슷한 그런 약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감으로 해서 이 효과를 바라보는 게 목적입니다. 기대되는데요. 좋아. 목이 지금 막 상용화가 돼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연예가 중계 스타일로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이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클리닉 왜? 이 장 호르몬이 많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러면은 평소
평소에 저희도 어떻게 장 호르몬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 있을까요? 침을 많이 생긴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요. 침만 많이 생기면 된다. 이런 거 이게 장 호르몬하고 연관된 건 사실은 유산균, 장내세균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장내세균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류,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 잠도 잘 자야지 이게 장 호르몬이 많이 논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그리고 요거트와 김치 같은 발효식품들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균 많이 먹는 게 좋구나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뭐 들어놨거든요. 네.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어요. 항상 뭐 BMI 지수 해가지고 맞아요. 뭐 이런 거 조사하고 요즘에는 또 뭐 이렇게 기계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재는 것도 있고. 바디 뭐. 네,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게 비만의 정확한 기준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뭐 장 호르몬도 이해가 가고 할 수 있으니까 내 몸부터 알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은 아직까지는 체질량 지수, 금방 영호 씨 얘기한 것처럼 BMI라고 하거든요.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비만을 일단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체중 킬로그램을 신장 미터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렵죠. 쉽게 해주세요. 자,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계산하려면 계산 틀려요. 산수 잘 못하기 때문에 계산 틀리기 때문에 우리 검색창에 금방 말한 것처럼 BMI 또는 체질량 지수를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키와 몸무게를 넣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기 키와 몸무게를 집어넣으면 수치가 나오게 돼요. 정상은 18에서 23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18 이하를 저체중이라고 표현하고요. 23부터 25 사이를 우리가 과체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24.6이 나와요. 그렇죠. 24.6. 24.6이면 자 23에서 25 사이를 과체중, 25 이상부터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훈 씨는 비만은 아니네. 과체중군이죠. 체중을 줄였기 때문에 과체중군이 들어가는 겁니다. 8kg를 쪘을 때는 확실히 비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비만의 단계도 이제 비만도 1, 2, 3단계 비만을 나눕니다. 1단계 비만은 25부터 30까지. 그다음에 30부터 35를 2단계 비만, 35 이상을 3단계 비만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BMI가 30 이상 되면 고도 비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복부 비만도 이제 대한비만학회 진단 기준으로는 남자는 복부 비만이 90cm 이상, 여자 같은 경우는 85 이상 되면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하는 그 우리가 BIA라고 하는 우리 헬스장 같은 거 있잖아요. 체질량도 알고 근육량을 알려주는 그걸로 전체적인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을 가지고 비만을 측정하지는 않고요. 결론적으로는 체질량 주시는 BMI를 가지고 진단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다들 휴대전화 꺼내가지고. 사실 눈대중으로 봤을 때 좀 뚱뚱하다 싶으면은 비만 아니야? 이렇게 막 자주 놀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기준을 딱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건 잘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비만인데. 비만이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 언뜻 생각하기는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고혈압이든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든 이런 심장에 문제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형 당뇨병. 당뇨병에도 비만한 사람들이 당뇨병이 많이 오게 됩니다. 호흡기 질환도 사실은 영향이 있는데요.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도 비만한 분들 보면 자다가 숨 멈추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코골이도 비만하고 인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심한 분들은 살부터 먼저 빼라고 권유한 이유가 살을 빼면 코골이가 개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소화기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영종 식도염 많이 들어보셨죠? 식도염도 비만한 분들이 영종 식도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담석증에도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절 문제 중요한데요. 허리, 무릎, 엉덩이 모든 관절에 비만하면 이게 하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염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문제도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울 불안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비만한 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만군들의 아주 비만한 고도 비만한 분들의 많은 숫자가 이런 우울이나 불안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고 자존감 감소로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대장암, 자궁내막암, 특히 유방암,
비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정 암들은 오히려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체중 감량이 아주 중요한 재발을 막는 중요한 인자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이분은 6개월 전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한 73kg 정도 나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많이 아파서 진통제를 많이 먹어야만 됐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살을 좀 한 10kg 넘게 좀 빼라 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와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왔는데. 와, 나이가 들면 1kg 빼기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런데 10kg나 뺐다는 거는 힘들었겠는데요. 와, 대단하다. 거의 짧은 기간 동안 10kg 빼니까 와, 진짜네. 확실히 편하시죠? 네.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네. 배고프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힘들었죠? 네. 이제 약을 먹으면 배고픔을 조금 견디긴 하지만 사실은 배고픔 자체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밥 먹기 전에 흰자, 계란 흰자를 네, 한 2알 정도를 이제 후라이 해가지고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조금 했기 때문에 견뎌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체중이 거의 10kg 빠지고 난 뒤에 운동하실 때 뭐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가볍다 하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이제 제가 이쪽 다리를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이 다리도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통제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진통제를 안 먹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픈 기도 다 없어졌고요. 네. 그게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수술을 권유받았던 분인데 결국 체중 감량을 해야 좋아지는 분이었습니다. 관절염은 체중 감량을 해야 부담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이것도 이제 부하라고 표현하는 하중이 덜 걸리니까 훨씬 더 관절도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속 살을 조금씩 체중을 줄여가면 점점 아마 좋아질 겁니다. 네. 예, 혹시 앞으로도 체중을 한 얼마 정도 더 뺐으면 좋겠어요? 얼마? 10kg 뺐으니까 아직 한 5kg 정도만. 네. 5kg 정도는 더 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의 정상 체중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전에 비해서는 거의 이제 과체중으로 내려오셨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거의 정상 체중으로 오면 아마 날아다니실 것 같아요. 네. 고기를 많이 먹어도 되나요? 원래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원래 나이가 들수록 고기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근데 고기에 칼로리가 많잖아요. 열량이 많아서 가급적 살코기 위주로 고기를 드셔야 되고 기름기가 적은 고기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육 종류나 아니면 국에 있는 그런 고기 종류를 드시는 게 좋고요. 고기를 많이 먹는 대신에 탄수화물이나 밥이나 이런 고구마나 기타의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줄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 이제 노년에 우리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때는 결국은 밥 같은 탄수화물은 줄이고 오히려 고기 종류를 더 많이 먹기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밥을 많이 드셨거든요. 예. 체중을 아주 급격하게 잘 조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가지시고 길게 조금 생각하시고 약을 드시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표 체중이 딱 오면 그때도 약을 바로 끊지 않고 조금씩 약을 용량을 줄여가면서 습관을 만드는 그 교육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습관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차차차차 아마 체중이 조절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최고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는 한 73kg 정도 나갔었어요. 제가 이런 살을 좀 더 일찍 알아가지고 좀 뺐었으면은 다리 수술도 안 했었을 것인데 너무 진짜 후회스럽고 이제 와서 보니까 살 다 빼고 나니까 안 아프고 막 이러니까 다리 수술한 것도 후회스럽고 그 전에 진짜 좀 더 전에 빼서 이런 수술도 안 하고 그럴 것인데 좀 늦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도 좀 이만만 한 것만도 다행이다 싶고 한쪽 다리 수술 안 한 것만도 다행이다 싶고 허리도 괜찮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중년의 체중 감량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년의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은 단순한 살을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중년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많은 그 생활 습관병, 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습관병 전체를 교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비만도 종류가 다양할 걸로 생각하는데 흔히 또 마른 비만이라고 있대요. 저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그냥 뺏어간데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온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이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마른 비만 딱 보면 마른 편인데 배만 볼록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딱 그려지는 게 운동을 잘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리고 식생활은 어쨌든 조절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네. 이런 분들이 특징이 또 그 체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많다는 뜻이죠. 이제 이런 분들의 문제는 내장 비만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내장 비만에 비례해서 심혈관 질환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비만이 많다는 증거. 두 번째는 대사증후군인데요. 대사증후군은 고지혈,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다시 말해서 당뇨, 그리고 고혈압을 통칭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역시 마른 비만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른 비만이 아까 말했던 체질량 지수로는 정상이거나 약간 과체중 정도예요. 네. 그 말은 본인은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 좋아. 몸이 그냥 마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른 비만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본인한테는 만족감이 줘서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뚱뚱하신 분들은 주위에서 뭐라 하잖아요. 살 좀 빼라. 마른 비만은 그런 자극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예전에는 왜 뱃살이 중년의 상징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 인격. 그런데 이게 내장 비만이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를 혹시 나이로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뱃살이 한때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사장님 배다. 맞아요. 우리가 못 먹고 아주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은 아저씨의 상징이죠. 예, 중년 아저씨들이 보통 그렇게 이제 뱃살이 나오니까요. 이제 이게 10년 동안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우리 복부 비만의 유병률도 아주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복부 비만이 증가가 되는 이유를 잘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진 거죠. 우리가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이 오지 않습니까? 폐경이 오기 전까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보호를 해줬거든요. 사실은 비만하지 않게 마련합니다. 그런데 폐경되고 난 이후에 우리 나이가 들수록 보통은 여자들이 살이 찌기 시작하죠. 근데 남자도 폐경이 옵니다. 폐경이란 병보다 갱년기가 옵니다. 남자의 갱년기는 55세 전후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남자들도 역시 이렇게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운동선수가 맞으면 안 된다고 원래 이 금지약물로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테스토스테론을 맞게 되면 근육이 늘고 지방이 줍니다. 그 말은 도핑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도핑의 금지 약물이 테스토스테론인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남성분이 중년 이상의 남성분이 부족할 때는 오히려 치료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오히려 치료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줍니다. 기초대사량 우리가 숨만 쉬어도 사실은 열량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줄고 나이 들수록 또 밤이 잠을 잘 못 자요. 새벽 잠이 줄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잠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푹 자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비만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노년의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은 운동을 안 하세요. 결국은 운동을 안 하니까 계속 이 칼로리가 소모되지 않아서 쌓이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나이살이 든다고 하고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마다 라면을 드시지 않아도 라면을 한 그릇 먹은 것 같은 효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날 저녁에 라면을 안 먹었는데도 라면을 먹은 것 같은 효과를 중년의 나이가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안 먹어도 먹은 것처럼 살이 찔 수 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도 폐경 이전에 운동을 하면 살이 잘 빠져요. 근데 폐경 이후에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아까 말하는 그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중도 조금 더 젊을 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더 좋습니다.
다 미리 해야 되는 하루 빨리 해야 되는 거네요. 봐봐, 나는 라면 안 먹어도 이래 된 거라니까. 원래 안 드시잖아요. 먹어. 아니야, 치킨을 많이 먹었어요. 치킨을. 치킨 좋아하시더라고요. 닭쟁이라서.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서서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요? 아까 그 영상으로 본 분은 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 했거든요. 네. 그렇지. 네. 이게 어떤 처방을 받는지, 어떤 약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부터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장 호르몬 약 있다 했다. 약을 처방하러 딱 먼저 오시면 제가 첫 번째는 사실 약을 처방하기 전에 비만이 되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봅니다. 예, 대표적인 갑상 기능 저하증 이런 여러 질환들이 그리고 다낭성 낭포 증후군이라고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여성 질환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만이 그 병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를 할 때는 첫 번째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처방이 되는데요. 식욕 억제를 도와주는 약, 당연히 식욕을 적게 해서 제가 도움을 주는 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사를 촉진하는 겁니다. 기초 대사를 높이고 몸에 열이 나게 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약도 일부 씁니다. 그 약 중에서는 비만을 조절하는 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정신과 약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신과 약제 중에는 식욕 억제를 도와주는 약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비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적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의 상태와 그리고 질병에 따라서 약은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약은 일단 있으니까 가서 이제 처방을 받으면 되네. 좋아. 자, 여기서 두 번째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궁금하다. 뭐죠? 먹는 약뿐만 아니라 요즘은 맞는 주사제로도 굉장히 많이 뭔가가 나오고 있다고. 요즘에 해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약도 있죠. 네, 그죠. 다들 아마 혹시 그거?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비만 치료제는 어떤 경우에 처방받을 수 있나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이 주사를 맞고 그쵸. 그렇게 살을 떼서 전풍적인 인기를 얻고 사실 한때는 품귀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뭐죠? 품귀 완전히 이제 솔드아웃 된 거죠. 미국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의 굉장히 이게 핫해진 약이긴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들어오고 난 뒤에 문제가 오남용이 문제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로는 비대면으로 처방받지 못합니다. 의사 처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사는 기본적으로 꼭 맞아야 되는 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이 필요한데요. 일단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인 분. 고도비만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비만한 분.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비만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을 1차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1차다.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고혈압이지. 그렇죠. 그런 분 외에도 전통적인 우리가 뭐 식이 습관이나 운동 습관으로 해도 도저히 조절이 안 되는 분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족력이 있고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뇌졸중이나 이런 가능성이 아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도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비만 환자, 이런 환자들도 이 주사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약물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꼭 이런 주치의 처방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또는 친구가 구해줘서 이렇게 맞다가 보면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료 효과도 떨어지지만 다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또 영훈 씨 이야기 질문을 해야지. 1등 되는 사람은 좀 싸게 되는가 물어봐서 빨리. 계속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보면 되고 이런 거 물어봐. 진짜 내가 직접 물어보려고. 이게 왜냐면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비급여일까? 급여가 될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1번 되거든요. 예, 이거 궁금하실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장 호르몬인 GLP-1 유사체로 만든 주사입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효과들이 다 있는 거죠. 이게 위땡땡이라 불리는 약, 사땡땡이라 불리는 약 다 예. 그 계열입니다. 지금도 계속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장호르몬하고 이 주사하고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장호르몬 그 성분이 바로 이거. 그렇죠. 장 호르몬 성분이 몇 초 만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 유사체를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이 효과가 오래가게 만든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저는 30 이상이고 네. 고혈압 있으면 있고
어려운 1순위입니까?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비만 치료 목적으로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처음 개발될 때는 혈당약으로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뇨를 치료하는 약으로 되어 있고 당뇨약 중에 이 성분이 똑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인 경우에 당뇨 치료 목적으로는 의료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을 치료할 목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자, 효과가 이래 좋다고 말을 하시는데 그러면 좋다 이제 뭐 급여는 급여고 예.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런 효과가 뛰어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이게 장 호르몬이 작용해 주는 거니까. 그렇지 아까 그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금방 말한 것처럼 식욕 식욕억제 효과가 굉장히 이게 제일 뛰어나서 크네. 평균적으로 20% 정도의 감량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평균 20%라면 더 많이 빠진 분도 있고 덜 빠진 분도 있겠으나 평균 20%니까 굉장히 큰 효과죠. 100kg면 20kg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사수술이라고 위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마라도나도 그 수술을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워낙 체중이 잘 안 빠지니까 수술을 받는 분이 계신데요. 이 수술과 근접한 정도의 효과가 이 주사인이 굉장히 각광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주사를 맞게 되면 기존의 당뇨약을 줄여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효과가 세지할 수 있으니까 저혈당이 될 수 있겠죠. 저혈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약 효과를 보고 줄이는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이 주사제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효과까지 입증이 되어서 일부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래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뭐 하려고 하고 구해오고 하는 게 많은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의의 맞습니다. 지도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주치의의 처방이 필요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주치의들은 보통 알기 때문에 불편함 이런 부분들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혼자서 또 얻어서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그 효과만 보고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되게 요거 좋은 점은 너무 많지만 요런 부작용도 있다. 요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해요. 네. 알려진 부작용이. 이게 또 하나의 효과가 뭐냐면 위 배출 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들어와서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이 오랫동안 위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배 안 고프게. 그렇죠. 다음 끼 안 들어오지. 다음 끼 못 들어오고.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근데 이런 효과도 또 플러스해서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구역이나 구토를 사는 분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내려가니까. 한끗 차이네요.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이게 효과일 수도 있지만 부작용으로 부작용일 작용할 수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췌장에 작용하죠. 인슐린을 분비하니까.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고위험군에 해당 술을 많이 드시는 이런 알코올 중독인 이런 분에 대해서는 췌장염을 4배 이상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알고 있어요. 4배요? 예. 그래서 췌장염도 물론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문제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지다 보니 근육량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나 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만 빠지면 근육량 감소로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약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식욕억제를 하니까 뇌에 작용하지 않습니까? 정신과 약제, 정신과 질환을 약간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흑심대 소파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이제 생산 공장에서 정확한 상품을 직접 선택하십시오. 품질, 가격 모두 만족하실 겁니다. 딱딱하지 않고 편안한 잠자리로 상쾌한 아침을 한방 흑심대 부산 5-4개에 112. 교수님,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다이어트가 힘들다면 땡땡땡 식사를 해보자. 자, 바로 시간 제한 식사입니다. 시간 제한이요? 아니 우리가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건 많이 하는데 뭐 비슷한 거예요? 시간 제한.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를 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금식하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과 사실은 거의 비슷한
유형이죠. 이전에는 간헐적 단식으로는 체중을 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비만학회 공식적인 입장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시간 제한 식사를 알려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일반적인 게 16대 8이라는 거. 지금 화면처럼요. 저렇게 하는 게 제일 흔한 방식인데요. 16시간은 금식하고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8시간 동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8시간만 먹고 그 외 시간은 식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고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정도만 편하게, 이 편하다는 말은 마음껏은 아닙니다. 뷔페를 마음껏 다니라가 아니라 요 기간 동안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요 기간 동안 편하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요 시간 외에 금식 시간에는 칼로리가 없는 음료 또는 커피, 차 등을 먹으면서 탈수도 예방하고 포만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막 폭식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이게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그렇죠. 밤 그런데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예. 먹어라. 예, 낮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생활 습관이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네. 아침에 근무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돼야 됩니다. 내 시간은 내가 알맞게 맞추는. 그렇죠. 맞추는데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8시간을 미친 듯이 먹고 16시간을 금식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맥주를 뭐 또는 소주를 글라스로 먹으면서 안주를 실컷 먹고 그 외에는 하면 다음날 붓겠죠. 붙죠. 한동희 씨는 바로 비춰주시네요. 한동희 씨는 바로 비춰주세요. 역시 우리 PD님.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하루 종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적절한 식사를 하면서 약속을 정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긴 시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2대 12. 12시간을 먹고 12시간 안 먹고 사실 보통 사람들이 12대 12를 하고 있어요. 네, 아침부터 저녁 먹고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조금씩 금식 시간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습관이 되면 이것도 좋은 다이어트의 방법으로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대 8을 기억해야 되겠다. 예. 네. 16대 8. 근데 사실 일정 시간이라도 금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맛있는 게 눈앞에 있으면 막 먹고 싶고 그럴 텐데 효과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동기부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껏 먹는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게 우리 일상 식사하듯이 하는 정도만 해도 한 끼 정도 이상을 안 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칼로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굉장히 일단 효과가 꽤 있습니다. 하루에 500kcal 칼로리 이상을 적게 먹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1, 2kg 감량의 효과가 실제로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을 좋게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좋게 만들고요.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최근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시간을 좀 늘리는 것이 우리가 좀 옛날에 원시인들이 많이 굶었다가 좀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인체 생리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연구들이 꽤 많아서 그런 다이어트 방법도 또 하나의 좋은 추천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맞춤형으로 꼭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맞춤형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긴 시간 식사를 안 하면 나 환장하겠는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죠. 식사를 하면.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도 만약에 계속 이제 식사를 자꾸 줄이려고만 하시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뭐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바나나 먹는다든지 이 시간 이렇게 되면 체중은 쭉 빠지지만 아까 말한 좀 균형 잡히지 않아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양소를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허용된 시간 딱 그 시간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과식하는 경우가 그렇죠. 잠깐만. 야, 엄마 기다려. 자, 왔어. 그래서 이 자기의 습관과 루틴,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뇨약을 드시면 혈당을 평소에 조절하는 것처럼 당을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금식 기간이 너무 늘면 저혈당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또는 식사를 그렇게 불규칙하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을 가진 분들은 특히나 조심해서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식을 오랫동안 하다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경량 때문에 소화불량을 초기에 불편하다는 분이 있어요. 너무 굶었다가
뭐 고기 같은 걸 먹게 되면 좀 불편한 거죠. 네. 예,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못 먹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못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초창기에 이런 맞아요. 식사 습관을 방법을 하다가 처음 1, 2주에 굉장히 힘들다는 분이 많으세요.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하는 운동이라든지 적절한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고 그리고 수유 중인 사람, 성장기 청소년, 아동들은 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유부나 임신하신 임산부들은 보통 아이를 위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성장을 해야 되는 청소년들은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키가 안 커요. 아, 네. 키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주사를 맞으면서 다이어트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체중이라는 게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서서히 늘잖아요. 어느 날 체중계에 올라갔다 현실을 마주하면 놀라고 말죠. 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살이 찌면 혈압이나 고지혈증 수치도 높아진다고 하지요.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현실을 맞이했을 때 마음은 마음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작년 말쯤에 이제 몸무게를 재는데 너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몸무게가 살이 너무 많이 쪘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118?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힘들게 했어요. 먹는 것부터 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수치들을 이렇게 막 점검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힘들게 살을 좀 뺐는데 다시 그 뺀 기간에 3분의 한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살이 다시 또 찌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다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마음 먹고 있는 중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 살을 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를 한번 해보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거는 지금 딱 타이밍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빼는 거 어려운데 요요는 또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좋은 기회 생겨서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불편한 거 없어요? 한 번씩 좀 많이 먹게 되면 약간 오심이 좀 있긴 있는데 그것 말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약의 특징이 원래 위에 배출되는 시간을 이렇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소위 소화 안 되는 느낌이 조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약간 오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적응이 되셨죠? 적응이 되는데 한 번씩 요즘 회식이 많아서 회식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 먹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먹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약간 올라오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식사가 저절로 조정이 되죠. 일부러 좀 신경을 쓰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8kg 정도 체중 감량하는 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정도 체중 그래서 덕분에 어쨌든 혈압이든 혈당이든 나머지 것들 검사들도 대부분 다 안정적으로 잘 조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사 맞으면서 식욕이 실제로 많이 떨어지는 게 뭐가 변화가 있던가요? 먹는 걸 참으면서 옛날에 다이어트를 하고 이랬는데 이 주사를 맞으니까 확실히 이런 이제 약간 오심이라든지 그 속이 약간 더부룩한 느낌 때문에 스스로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먹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뭐 저기 회식이라든지 누가 사주는 자리 가면은 이제 이거 오늘 많이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가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이제 좀 음식을 조절해서 구토나 오심을 좀 안 하게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먹으니까 확실히 먹는 양도 줄고 특히 술 같은 것도 옛날보다는 훨씬 좀 적게 먹고 있는 거지. 사실은 체중 감량할 때 제일 안 좋은 적이 음주거든요. 음주도 칼로리도 있고 사실은 음주에 먹게 되면 안주를 또 열량이 높은 걸 먹게 되니까 사실 술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 주사요법을 하게 되면 술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줄여지더라고요. 포만감이 오래 느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먹는 양도 줄여지게 됩니다. 수치들이 대부분 좋아졌어요. 특히 이제 중성지방이 비만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37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55로 특별한 약물 치료를 안 했는데도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체중 감량하면서 당도 좋아지고 혈압도 많이 안정화됐고 그리고 나머지 간 수치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체중 감량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감량뿐만 아니라 뭐 혈압, 뭐 고지혈부터 시작해서 일석삼사조 5조 1년 이상 제가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지속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런 일시적인 이제 부작용 말고 이제 좀 오랫동안 했을 때 좀 몸에 좀 혹시 다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좀 되긴 되거든요. 예. 비만 치료, 특히 비만의 주사 치료는 3개월, 6개월간의 단기간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1년 이상의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 이상의 체중 감량을 하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 치료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행히 장기 치료를 했을 때 우려할 만큼의 큰 문제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검사를 하고 또 우리가 몇 가지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런 걸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지금 치료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불편함 때문에 주사를 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럼 다행히. 예. 주변에서 이런 주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맞았던 이런 얘기를 다 듣고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고 이제 좀 더 공개적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걸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라서 그런 거는 좀 평소에 하는 다이어트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전체 1년 중에 이제 한 5분의 1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운동을 좀 더 해가지고 이 살 빠지는 속도를 좀 더 가속화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잘 맞춰서 좀 남들이 봐도 좀 많이 달라진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성공하실 겁니다. 실제로 비만을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의 어떤 증상뿐만 아니라 수치 그리고 삶의 어떤 활력까지 되찾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굉장히 비만했던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체중을 정말 목표 체중까지 충분히 너무나 고생을 했지만 잘 빼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삶도 활력이 차게 바뀌었고 그리고 그분의 인생도 정말로 이전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럴 때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또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갑자기 저희도 불글불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앞서 말씀 주신 시간 제한 식사 말고 혹시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뭐 식인 습관 이런 게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 고민호 선생님은 주위 친구분이 기분이 우울할 때 어떤 곡을 추천하십니까? 어떤 곡요? 예. 당신이 얼마나 내게 와 이걸 2년 동안 소중한 사람인지. 아니 이거 우울할 때는 한담의 달빛 연가죠. 근데 주위에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우울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좋다고. 와 이걸 생각 못했네요.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노래 내라 안 되겠다. 소고기 돼지고기. 예, 자, 이 말 들은 이유는 스트레스를 사실은 식사, 먹는 걸로 푸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또 원칙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지 말자는 겁니다. 네. 예. 뭘로 풀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뭐 운동일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뭐 있는데 스트레스로 음식으로 풀면 계속 반복돼요. 이게 보상이 계속되니까 사실 굉장히 고도 비만인 분들의 특징이 음식으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굉장히 고도 비만일 확률이 높고요. 또 하나는 제가 농담삼아 식판 들고 다니라고 합니다. 도시락 식판. 이 말이 우리 식판 있잖아요. 다시 안 하게. 예, 무슨 말 정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식을 하게 되면 앞에서 고기 구워주면 한정없이 먹게 되잖아요. 내가 몇 킬로 뭔지도 몰라. 모르지 않습니까? 식판이란 표현은 제가 의미를 그런 뜻으로 드린 거죠. 정해놓고 먹어라. 미리 내가 먹을 정도를 딱 미리 정해두고 오늘은 요만큼만 하고 그 외에는 집게를 들고 다른 분을 구워주세요. 그러면 생각이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오늘 저기 가지고 나온 저 한 번도 안 보여주죠. 그렇죠. 오늘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또 뭐 잘했다고 나눠주려고 먹으라고? 이게 사실 비만 1kg예요. 비만 생각보다 큰데요? 지방 1kg. 지방 1kg? 진짜 크네요. 네, 비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지방 1kg인데요. 네. 엄청 양 많죠. 네. 손바닥 2개만 하고 아니 식빵만 하는데 식빵. 야, 지방 1kg를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 1, 2kg 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게 그 지방을 이렇게 뺐잖아요. 네. 애써서 뺐는데 저게 다시 어디 안 가고 또 붙는단 말이지. 그렇지. 그걸 우리는 요요라고 한단 말이죠. 요요는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생체 방어 기제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하는 발악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살을 쭉 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인이 굶어 죽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다이어트한 걸 우리 몸은 모르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굶어 죽고 이러면 안 돼. 이래서 우리 기초 대사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움직여도 소위 에너지를 잘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살을 빼고 난 뒤에 기초 대사량 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효과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에너지가 계속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육까지 주니까 더더욱이나 떨어지고요. 또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불규칙한 식사도 같이 또 이게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사실은 몸이 적응하는 방어하는 기제이긴 한데 사실 이걸 또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이걸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습관을 만든 겁니다. 운동도 습관, 식사도 습관. 그렇게 되면 우리 영훈 씨처럼 계속 유지하는 저청이 되는 거죠. 네, 교수님, 시청자분들 중에 새해 계획으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다이어트는 단순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건강하자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간에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아주 장기간 동안 주치의와 상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주치의와 꼭 만나라는 이야기를 늘 하게 되는데요. 꼭 이 비만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서 주치의와 만나서 상의하는 것, 이것만큼 건강이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다이어트, 비만뿐만 아니라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새해 계획 1순위인 비만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건강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성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요정 한담이에요. 자, 공개 클리닉 웰이 전해드린 2025년 첫 번째 특집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마도 가족과 나의 건강, 우리 집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겠죠? 건강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새해에 계획했던 금연, 금주, 운동, 식습관이 조금 느슨해졌다면 지금부터 다시 해보아요. 가식적이야. 가식적이야. 다음 이 시간에는 바른 치아, 환한 미소로 만들어주는 교정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공개 클리닉 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